전국에 계신 시니어 소비자 지킴이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분쟁조정 기능에 의해 강의를 맡게 된 피해구제 총괄팀의 이태영 조정관이라고 합니다. 그럼 차례 페이지를 보며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을 간략히 개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비자 분쟁의 해결 절차입니다. 이는 여러분들이 시니어 소비자 지킴이로 활동하시기 위해 가장 익숙해지셔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듣고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에 대해서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분쟁조정 제도를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로 하는데요. 이 제도의 목적, 기능, 그리고 한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뒤 실질적으로 피해구제 사건을 처리하는 전국의 한국소비자원 지방지원의 현황, 그리고 피해구제, 분쟁조정 제도의 업무 개요, 그 이후에 자주 묻는 질문 순으로 강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분쟁의 해결 절차입니다. 소비자 분쟁이 발생하여 한국소비자원에 분쟁 해결을 요청을 하시는 경우 해당 분쟁은 다음에 3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불만 처리입니다. 1372 소비자 상담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후에는 피해구제, 분쟁 조정의 순으로 해당 분쟁이 진행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시니어 소비자 지킴이로 활동하시게 되면서 하셔야 할 일이 불만 처리, 즉 소비자 상담, 그리고 피해구제 접수 보조의 업무를 하시게 될 것입니다. 처음은 불만 처리입니다. 실무에서는 소비자 상담이라 하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한국소비자원, 지자체, 그리고 소비자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1372 전국 단일 상담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상담원이 이제 신청인이 요청하신 분쟁이 소비자 분쟁에 해당하는지 여부, 아시다시피 소비자와 소비자 사이의 거래, 그리고 사업자와 사업자 사이의 거래는 저희 한국소비자원의 업무 분야가 아닙니다. 또한 사업자의 행위가 부당하여 피해구제 또는 분쟁 조정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1372번으로 전화하시면 소비자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며 182개 회선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 상담원 분들은 연간 약 70만 건의 소비자 상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피해구제입니다. 소비자 상담을 거쳐 피해구제로 이관된 사건들은 전국에 있는 피해구제 조정관들에게 배정되게 됩니다. 사건을 배정받은 피해구제 조정관들은 신청인의 신청사항을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해명 요청 공문을 발송하게 되고요. 사업자의 해명 내용이 도달하면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조사 및 법률 검토 등을 통해 합의안을 마련,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하게 됩니다. 양 당사자가 합의 권고를 수용할 시 해당 피해구제 사건은 종결되게 되며 당사자 중 일방이라도 합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건은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되게 됩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약 80명의 조정관들이 피해구제 업무를 처리를 하고 있으며 연간 약 4만 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피해구제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은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되게 됩니다.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된 사건은 변호사의 검토를 거쳐 안건으로 상정되며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합의안, 조정 결정안을 마련하여 양 당사자에게 송달하게 됩니다. 양 당사자가 해당 화해안을 수락할 경우 이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을 하며 양 당사자 중 일방이라도 해당 조정 결정안을 수락하지 않겠다라는 불수락 의사를 통보할 경우 해당 조정 결정안은 불성립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분쟁조정 사무국에서 조정 결정안을 소비자와 사업자에게 통보하였으나 소비자와 사업자 둘 다 수락 또는 불수락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경우 이는 어떻게 될까요? 정답은 수락된 것으로 봅니다. 조정 결정안이 송달된 이후 15일 이내 양 당사자가 아무런 의사를 표명하지 않을 경우 이는 성립의제로 보며 소비자는 해당 조정안을 바탕으로 법원을 통해 강제 집행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년 전에 50만 원 상당의 신발을 구매하였으나
식당에서 해당 신발을 분실하였을 경우 내용 연수 5년에 해당하는 40만 원의 피해 배상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때 사업자의 과실이 50% 정도라고 볼 때 조정 결정안에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20만 원을 배상하라라는 내용이 공문으로 송달되게 되는데요. 사업자가 업무가 바빠 이에 대한 수락, 불수락 의사를 표명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20만 원을 배상해야 하는 조정 결정안이 성립이 되고 소비자는 이를 가지고 법원을 통해 강제 집행까지 하실 수 있게 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연간 약 3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에 대해서입니다. 소비자 분쟁이 발생하여 소비자 상담, 피해 구제, 분쟁 조정을 거치는 과정은 적어도 3, 4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매우 지난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3, 4개월의 시간을 들여 소비자가 본인에게 유리한 조정 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사업자가 이를 불수락할 시에는 소비자는 어떤 권리도 회복받을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 소비자들은 이러한 질문들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아니, 국민의 세금을 들여 만든 국가기관이 어떠한 강제력도 없이 이렇게 3, 4개월의 시간을 들이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소용인 것이냐? 여러분도 시니어 소비자 지킴이로 활동하시다 보면 분명 이러한 질문을 들으시게 될 겁니다. 이런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ADR, 즉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에 대한 설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ADR의 A는 alternative, 즉 대체적이란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본래적이란 뜻에 반대되는 의미일 텐데요. 근대 사회에서 분쟁은 원칙적으로 사법부, 즉 법원을 통해 해결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사유재산권을 가지며 법관 앞에서 재판을 받을 기본적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분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업자가 법률을 위촉한 경우가 발생이 된다 하더라도 소관 법률에 따라 해당 사업자를 처벌하거나 과태료를 물릴 수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사업자의 사유재산을 침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본래적인 걸까요? 여러분들은 갈등이 생기면 법원부터 찾으시나요? 그건 아닐 겁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분쟁은 본래적으로 공동체에서 자체적인 타협과 양보를 통해 해결해 왔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법적인, 즉 강제적 해결이 실제로는 대체적 분쟁 해결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승자 독식 형태의 재판은 재판에 패소한 일방에 의해 2심, 3심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많으며 재판에 패배한 일방이 가지는 악감정이 공동체로 전이되어 다른 형태의 갈등으로 재생산될 사회적 비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는 당사자의 참여하에 양보와 타협에 기반한 조정, 중재 등 대체적 분쟁 해결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고요. 한국소비자원은 공동체에 있어 아무리 나쁜 화해도 가장 뛰어난 판결보다 정의롭다는 모토를 가지고 피해 구제와 분쟁 조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분쟁 해결 추진 체계입니다. 실질적으로 피해 구제를 처리하는 한국소비자원의 지방 지원은 경기, 인천, 서울 3개의 수도권 지원과 대전, 광주, 제주, 부산, 울산, 대구, 강원 7개 지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 지원에는 시니어 소비자 지킴이 전담관이 지정되어 있으며 여러분들은 소비자 상담, 피해 구제 접수 보조, 피해 예방 정보 확산 등 시니어 소비자 지킴이 활동을 하시면서 지방 지원에 계신
시니어 소비자 지킴이 전담관에게 여러모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분쟁 해결 업무 개요입니다. 해당 내용은 이미 설명한 내용과 중첩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간략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피해구제 신청 대상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서비스를 소비 생활을 위해 사용하는 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비자와 소비자 사이의 중고거래 또는 사업자와 사업자 사이의 사업 권유 판매 등은 한국소비자원의 업무 대상이 아닙니다. 신청 방법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팩스 또는 우편으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소비자 지킴이의 경우 각 지방지원에 존재하는 담당자에게 해당 서류를 발송해 주시면 되며, 온라인의 경우 1372 상담을 하신 분에 한해서만 접수가 가능한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구제 신청 방법 참고입니다. www.kca.go.kr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피해구제 신청이라는 란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해당 란을 눌러 접속을 하시면 피해구제 신청서 접수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으며,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그리고 신청인과 피신청인 정보, 피해 사건의 내용, 피신청인 주장 내용, 신청인 요구사항 등을 정확하게 작성하여 지역별 소비자 지킴이 전담 직원에게 스캔하여 또는 사진으로 찍어 메일로 송부해 주시면 됩니다. 이는 피해구제 접수 신청서 양식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한국소비자원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비자 또 사업자의 개인정보를 취합하고 있으며, 이를 사건 처리 또는 전문가 자문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에 꼭 자필 서명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신청인, 피신청인 정보, 또 거래 내용, 또 피해 사건 내용, 피신청인 주장, 소비자 요구사항, 소비자의 요구사항이 수리인지, 교환인지, 환불인지, 손해배상인지, 계약 이행인지, 계약 해지인지 등을 적어 해당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피해구제 절차는 피해구제가 접수될 시 이는 각 지방지원에 있는 피해구제 조정관에게 배정이 됩니다. 사건을 배정받은 조정관은 사실조사 그리고 법률 검토를 거쳐 소비자와 사업자, 양 당사자에게 합의 권고안을 발송하게 되며, 합의가 성립될 시 사건은 종결되고,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로 해당 사건은 이관되게 됩니다. 처리 기간은 영업일 기준 30일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연간 약 3만 8천여 건의 피해구제 사건을 처리하며, 이 중 합의 성립률은 약 55%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분쟁 조정입니다. 피해구제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은 분쟁 조정 사무국으로 이관되게 됩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분쟁 조정이랑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 관계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민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당사자 그리고 전문가의 참여하에 화해안을 도출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재판에 비해 저렴하고 신속한 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는 데에 그 장점이 있습니다.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는 소액 다수의 소비자 피해를 조정을 통해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기본법 제60조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준사법적 기구입니다. 분쟁조정 사무국에는 약 10인의 변호사가 근무하고 있으며, 상임위원은 소비자 단체 및 사업자 단체 대표 그리고 각계 전문가 113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품가액이 200만 원 이상의 사건은 5명에서 9명으로 구성된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이 이루어지며 물품가액이 200만 원 미만의 분쟁은 약 2명에서 4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통해 해결이 되게 됩니다. 다음은 조정 절차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로 상정한 안건은 분쟁조정회의 또 조정부 회의를 통해 화해안을 도출하게 되며 분쟁조정사무국은 도출된 화해안을 양 당사자에게 송달하게 됩니다. 해당 화해안을 송달받은 소비자와 사업자가 해당 화해안을 수락할 시 해당 분쟁은 성립이 된 것으로 보며 양 당사자 중 일방이라도 해당 화해안을 수락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표명할 경우 해당 조정 결정안은 불수락된 것으로 봅니다. 조정 결정을 통해 불성립된 사건 중 사업자의 배상 책임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의 불수락으로 인해 불성립된 사건은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의 소송지원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연간 약 3,000건의 분쟁조정 사건을 처리를 하고 있으며 성립률은 약 68%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소비자가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시니어 소비자 지킴이로 활동을 하시게 되면 이러한 질문들을 많이 받으시게 될 텐데요. 첫 번째는 한국소비자원에는 행정처벌 권한이 없는지입니다. 행정명령이나 행정처벌 권한은 권력적 행정행위라 하며 사업자의 부당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의 집행 근거가 명시된 법률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이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자상거래의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 있어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소관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해당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 지자체에서 전자상거래에 관한 시정조치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비권력적 국가사무를 위탁받아 분쟁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인 관계로 행정처벌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방문판매업자가 법률을 어길 경우 그렇다면 행정부, 시도, 지자체에서는 사업자로 하여금 소비자에게 해당 금액을 강제적으로 반환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자체, 즉 행정부에서는 사업자가 촉법 활동을 한 내용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처벌을 하는 등의 업무만 수행을 할 수 있지 사업자로 하여금 해당 금액을 강제적으로 반환토록 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대사회에서는 결국 소비자가 입은 피해를 법원을 통해 해결을 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은 그렇다면 소비자가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우 이는 한국소비자원의 업무 대상이 될 수 있는가입니다. 실질적으로 피해구제 사건을 처리하다 보면 소비자로부터 그런 내용을 많이 듣게 됩니다. 2,500원짜리 택배 사건, 내가 그 2,500원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부당하게 행동하는 사업자를 처벌하거나 그로부터 받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받고 싶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소비자의 정신적 손해배상, 즉 위자료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한국소비자원의 중재, 조정 대상이 될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한국소비자원의 분쟁 해결 대상 업무인 소비자 분쟁의 대부분은 사업자의 불법 행위보다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에 해당이 됩니다. 대법원은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재산적 손해를 배상받음으로써 그러한 정신적 고통이 치유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위자료의 배상은 소비자원 업무의 범위상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자의 명백한 잘못에 대한
사업자의 사과를 요구하는 경우 한국소비자원이 대신 사과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정답도 노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하여 양심의 자유를 기본권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르면 사죄의 강제는 양심도 아닌 것이 양심인 것처럼 표현할 것의 강제로 우리 헌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정신적 기본권의 하나인 양심의 자유에 제약이 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과한다라는 행위는 본질적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것이라의 의미가 있기에 사업자의 사과는 소비자원의 권고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니어 소비자 지킴이로 활동하시면서 혹시라도 어려움이 발생하실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지방지원에 배치되어 있는 시니어 소비자 지킴이 전담관을 통해 해당 문제를 해결받으실 수 있습니다. 활동을 하시다가 문제가 발생하실 경우 부담 없이 한국소비자원의 시니어 소비자 지킴이 전담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